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혼조세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.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달러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현재도 59K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일봉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지금 어제 일봉은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,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. 지금 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한때는 61K의 이 저항선을 살짝 넘기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결국에는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그래도 소폭이지만 양봉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긴 꼬리가 좀 달리게 됐을까? 그것을 또 한번 분석을 해보면, 먼저 어제 이 미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느냐. 뉴욕의 3대 지수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.2%, S&P 500은 0%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과 S&P로 볼 때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어제 이 장 시작은 어떻게 출발했었느냐? 이걸 보시는 것처럼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다고 하면서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은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장이 진행이 되면서 이 하락의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인데,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락이 나왔느냐? 요 S&P 500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요때부터 좀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잖아요.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아래를 보면 대략적으로 한 새벽 3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비트코인 15분봉 차트거든요. 그런데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자정 무렵에는 61.1K까지 터치를 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새벽 3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의 이 비트코인의 하락은 미 증시와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봤을 때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틀 전이었죠. 제가 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이 비트코인이 64K에 있다가 하루 만에 58K까지 또 터치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하락의 원인은 이때는 이 미 증시가 다 마감이 된 후에 5시가 넘어서 급락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이 시장 조성자, 고래라든지 마켓메이커, 세력들에 의해서 의도적인 하락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지금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이 미 증시와 거의 동시에 지금 하락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 수가 있고, 그렇다면 이틀 전의 그 급락과 지금의 하락은 좀 질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하락을 준 이 미 증시는 왜 갑자기 이런 하락이 나왔느냐? 그러면 그것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, 요 S&P 500의 히트맵을 보시면 이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의 상승이 훨씬 많았습니다. 그런데 유독 붉게 물든 이 엔비디아가 보이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그 하락폭이 지금 마이너스 6%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엔비디아가 애플에 이어서 시총 2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6%가 하락을 했다면 S&P 500이나 나스닥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엔비디아가 6%나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분을 이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깎아 먹었다,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어제 이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은 이 실적 발표가 난 이후로, 물론 그 실적 발표 데이터는 좋게 나오긴 했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은 나머지 하락이 나왔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. 어쨌든 어제 이 엔비디아가 장 초반만 해도 마이너스 6%로 하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는 대략 한 마이너스 3% 정도로
하락을 하고 있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3시가 들면서 이 엔비디아 역시 하락을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어제 이 미 증시가 하락 반전하게 된 이유는 이 엔비디아가 3시쯤 들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, 이 미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역시 함께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,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제의 이 하락 같은 경우는 미 증시, 특히 이 엔비디아라는 개별 주식의 하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,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 같은 시총 큰 놈이 흔들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미 증시 지수에도 영향을 줬고, 이것이 이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이 매크로 요인이 나빠서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개별 주식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흔들림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의 하락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좀 무너지게 되는, 뭐 특히 이 AI 거품이 혹시나 뭐 빠지지 않는지, 거기에 이 경기 침체까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의 여파가 자산 시장, 미 증시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, 그것을 우리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그런 매크로적인 데이터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어제 또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, 어제 이 미국의 GDP 2분기가 또 발표가 됐어요. 그런데 어제 이 발표는 잠정치로 지난달에 속보치가 발표가 됐을 때는 2.8%가 나왔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3.0%로 나오면서 오히려 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좀 상향이 되면서 지표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이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어제 이 개인 소비 지출 2분기도 발표가 됐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속보치가 나왔을 때 2.9%였는데 실제로는 2.8%, 0.1%포인트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볼 때도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켜줬습니다. 그래서 어제 발표된 이 전반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저의 생각은 이 물가는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, 또 경기에 대한 경착륙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준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면서도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큰 충격이 없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땐 앞으로 유동성이 점점 풀리게 되면서, 또 경기는 뭐 완벽할 순 없지만 이 걱정의 벽만 탄다 하더라도 이 자산 시장은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이 매크로 요인을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. 그런데 또 오늘 이 주요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. 바로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가 되는데요.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 PC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이 물가 지표로 기준을 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, 그런데 그 예측치가 지금 이전 달에는 2.6%에서 예측치가 2.7%이기 때문에 0.1%포인트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예측치로만 봤을 때는 좀 불리하게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예측치대로 나오거나 오히려 좀 더 높게 나오게 된다라면 상당히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반대로 예측치를 깨고 좀 낮게 나오게 된다면 이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밤 이 발표에 따라서
다시 한번 이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장 분위기가 주말장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잭슨홀 파월의 연설이 금요일에 있었잖아요. 그 연설 직후 상승이 나왔고 그 상승의 흐름이 뭐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토요일, 일요일까지 좀 지속이 됐었는데 오늘 역시 또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는 만큼 오늘장의 흐름이 주말장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기왕이면 좀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뭐 설령 오늘 데이터가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가면 된다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쨌든 또 이제 이 8월이 이틀이 남게 됐는데 일단은 8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9월을 맞이하게 되면 또 좋은 흐름은 분명히 찾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